안녕하세요. 2020년 첫 2시의 데이트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웨비나를 진행하게 될 SAP 양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2020년 2시의 데이트 새 단장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마케팅을 비롯해서 새로운 분들로 팀이 구성되어서요. 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안내드린 것처럼 웨비나에 대해서 궁금하신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3분을 추첨해서 영화 예매권 1인당 2장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첫 번째 웨비나인 만큼 특별히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아래 나오는 것처럼 2020년 한 해 동안 2시의 데이트를 통해 듣고 싶은 내용을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좋은 의견 남겨주신 3분들께 또 영화 예매권 드립니다. 3분을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0년 기업 성장을 위한 5가지 비즈니스 트렌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2020년 하면 지금 올해 준비뿐만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지금 보시는 만화는 1965년도에 2000년대를 예측하면서 그려진 만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거의 55년 전에 그려진 만화죠. 지금 보시면 태양열 주택 이미 있고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이제 전기 청소기 한 대씩 다 들여놓으셨죠. 예, 그리고 인터넷 뉴스 뿐만 아니라 뭐 메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오늘의 메뉴를 인터넷을 보면서 요리하는 모습 또 굉장히 이제 익숙한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달나라로 수학여행은 아직 못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에서 중장기 혁신 계획으로 2025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지 컷을 보고 계시는데요. 현대와 우버가 같이 지능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날아다니는 자동차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우버는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주로 가는 저희 꿈을 한 발짝 당겨줄 분이 바로 테슬라의 오너인 앨런 머스크입니다. 이분은 스페이스 X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미 자동차를 우주로 보내는 시도를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렇게 기업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이제 주로 가트너, CES에서 이제 10대 전략 트렌드를 발표하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는 좀 내용을 바꿔서 굵직굵직한 비즈니스 트렌드로 좀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간 중심의 변화와 스마트 공간 중심의 변화로 크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인간의 어떤 오감을 더 증폭시켜주는, 증강해주는 기술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비서들은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고요. 이 제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이스를 통해서 많은 그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의 터치뿐만 아니라 모션을 이용해 한 액션을 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아이 트래킹만으로 이제 액션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로봇 등 드론, 그다음에 자율주행 사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아마 공장에 로봇이 있는 것은 이제 하나도 새롭지 않죠. 하지만 약 2년 전부터는 지금 일반 사무실에도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바람이 상당히 활발히 불고 있습니다. 예, 다음 5개 주제를 하나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이라는 주제입니다. 고객에 대한 진실을 들어보셨나요?
불만족한 고객 1명이 보통 8명에서 10명에게 자신이 겪은 기업에 대한 또 불평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요. 이 중에 약 또 20%는 20명에까지 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12개의 또 긍정적인 사례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님은 이미 그 국민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경험에 투자하는 성향이 더 짙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고요. 최근 이제 소셜 네트워크, 그다음 밀레니얼 세대들, 그리고 욜로족과 같이 개인의 행복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체험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강소중견기업인 클레어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아마 중견기업이라면 저가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 그리고 브랜드 파워를 앞세우고 있는 대기업 사이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아마 고민을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품을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고객에 대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레어는 SAP와 함께 코-이노베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필드로 나가 고객에 대한 리서치를 가능한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을 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을 했고요. 또 SAP와 함께 사물 인터넷을 도입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휴대폰 앱을 만들었습니다. 휴대폰 앱을 봐도 지금 다른 기존의 앱들과는 좀 UI가 새로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다양한 제품으로부터 쏟아지는 데이터들을 클레어의 중앙 사무실에서 자기들의 장비, 디바이스를 공기청정기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링한 정보는 클레어의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다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서 클레어는 우리 제품은 다른 타사와는 차별적인 경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식품 포장 회사인 테트라팩이라는 기업입니다. 오데이터, 엑스데이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오데이터는 오퍼레이션 데이터라고 해서 우리 기업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팩트를 알려주는 데이터입니다. 재무나 영업 데이터들이 오데이터죠. 엑스데이터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고객들의 신념, 감정, 정서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행복한 고객과 불행한 고객을 기업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사실 불행한 고객들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사람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고객의 경험과 우리 비즈니스의 KPI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의 보이스를 알면서도 적절한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을 상대하는 프론트 라인 직원들은 이러한 불만족한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정확한 액션을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테트라는 타사와는 다른 새로운 용기, 패키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국내 고객 한 사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객은 B2B 고객입니다. B2C 고객은 항상 고객의 보이스를 청취할 수 있지만 사실 B2 고객은 제한사항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이 고객사의 임원진들은 고객의 보이스를 들어야 한다는 그런 키 디렉션을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 디렉션에 따라서 가운데 보이시는 그 파란 박스 안에 중요한 보이스 수집 요건들이 있죠.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B2B 고객을 만났을 때 그 상담에 대한 일지를 시스템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품질팀, 연구개발, 그리고 파트너사로부터 나오는 귀중한 보이스도 또 입력되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는 그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고객 만족도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죠. SAP 콜트릭스는 단순한 설문 툴이 아닙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센티멘털 어널리시스, 토픽 어널리시스를 분석하게 되고요. 스코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속에 대한 액션을
처리하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티켓을 생성하고 담당자한테 지정이 되며 이 티켓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클로즈할 것인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과거에 그 수동적인 그 통계 지식을 가진 분들이 분석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의 자동적인 서제스천과 제안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채널, 즉 웹, 태블릿, 모바일 등 이용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고객의 보이스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깜짝 놀랐던 사실은 이런 보이스들이 각 부서 단위에서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사로 통합하는 통합 VOC에 대한 설계를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제품을 가장 모르시는 분은 우리 회사의 임원이다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사실은 쉬쉬했던 그 보이스들이 이제는 통합 VOC로 오픈되면서 새로운 혁신과 고객 체험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디지털 혁신으로 바뀌는 기업의 판도입니다. 아마 시장의 판도를 바꾼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기업들이 과연 시장의 판도를 바꾸었는지에 대해서 좀 새로운 해석이 담긴 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커플링이라는 책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버가 이런 공유 자동차 비즈니스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행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미국에는 집카라는 서비스가 있었고요. 현재도 굉장히 잘 나가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버는 이런 고객이 자동차를 선택하는 여러 단계 중에서 이 사용이라는 측면을 더 공략을 한 거였죠. 차량을 고르고 유지하고 선택하는 부분이 너무 번거로웠다. 이런 부분을 고객의 가장 불편한 부분, 약한 고리를 끊어줌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비디오 서비스 플레이어들이 있었지만 통신사들과는 별도로 컨텐츠에 집중하고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영상을 골라서 볼 수 있도록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아마존과 유사한 온라인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지만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서비스 하면 저희가 아마존을 떠올리는 것은 바로 이런 고객이 가장 불편한 고리, 약한 고리를 끊어줌으로써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올해 초에 투자하는 기업들 하시는 분들이 모아서 한국의 차세대 유니콘 기업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더스트리가 새로운 인더스트리는 아닐 수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와 우리의 고객이 가장 불편한 약한 고리를 잘 끊어주어서 또 1조 클럽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은 여러 기업들을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스타벅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는 현금 없는 매장, 사일런트 오더로 굉장히 유명하죠. 매주 9천만 건의 거래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거래 데이터를 날씨, 재고, 프로모션, 그리고 개인별 이벤트를 분석해서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스타벅스 앱을 통해서 충전하는 그 충전 카드의 그 예치금을 기술 투자금으로 다시 활용하고 있는 금융업으로도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아마 핵심 가치는 당연히 커피에 대한 퀄리티죠. 하지만 실제로 직원들, 즉 파트너사와의 애착 관계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리적 기업, 즉 환경 문제에 솔선수범하는 등 최근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제 디지털 기술을 가장 빨리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의 주문, 결제, 리워드, 그리고 이 개인화에 대한 디지털 플라이 휠을 잘 중심으로 해서 고객 경험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벅스의 넥스트는 무엇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객과 매장 데이터를 통합하는 AI, 또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를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디지털 플라이 휠을 통해서 고객 경험을 더 향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기반, 즉 커넥티드 비즈니스, 드라이브 트루 매장, 이런 커넥티드 스토어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공기청정기,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을 때 저희를 가장 먼저 부르는 업체도 스타벅스였어요. 이처럼 액션을 빨리 취하는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사실은 경제 성장이 지금 둔화되면서 저가 커피 시장들이 굉장히 성장률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과연 이제 고객 체험을 이런 저가 커피들과 어떻게 경쟁하게 될지 올해 한번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새로운 기술 플랫폼입니다. IoT는 과거에는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제 그 약어 정의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능형 사물로 변화하고 있고요. 현재 지구상에는 380억 개의 IoT 기기가 있는데 이미 인구의 수를 넘어선 거는 굉장히 오래전 일이고요. 앞으로 5년 후에는 560억 개의 기기들이 더 스마트하게 지능형 사물들이 연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물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요. 약 5년 후에는 기업 데이터의 75%가 바로 이 지능형 사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애플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이 지난달 1월에 AI 업체를 인수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AI 업체를 잘 들여다보면 이제 엣지 컴퓨팅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이제 엣지 컴퓨팅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저희가 어떤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입력을 하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가서 프로세싱을 거쳐서 다시 기계에 반응을 주는 방법으로 동작을 한다면, 엣지 컴퓨팅은 그 모바일 기기 자체에서 실제로 입력이 일어나면 바로 반응을 보이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엣지와 클라우드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면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커플되어 있는데, 왜냐면 이 엣지 기술 자체가 언젠가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보안 패치를 해야 되고 또 그 원격 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또는 기업의 데이터 센터와 본사와 통신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둘 간의 이제 관계를 좀 알아봤고요. 다시 이제 엣지로 돌아와서요. 이 엣지 컴퓨팅의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의 음성비서 시리입니다. 이 시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명령을 내렸는데 데이터 센터로 갔다 오면 곤란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모바일이 담고 있는 많은 프라이버시한 데이터들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옮겨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애플은 아이폰을 능가하는 스마트 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엣지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증강현실 헤드셋을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 스마트 글라스를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엣지 컴퓨팅이 상용화되려면 비교적 적은 전력으로 오프라인 상태에서 오랫동안 버텨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컴퓨팅 파워가 고성능을 내줘야 합니다.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때는 약 1000대의 서버를 이용해서 경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엑스노 AI는 이 조그만 칩에서 슈퍼컴퓨터 수준의 이미지 인식 AI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엣지 컴퓨팅 기술이 바로 이러한 기술의 복잡도와 컴퓨팅 파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엣지 컴퓨팅의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차에는 이미 수많은 센서가 있고요. 이 차량 흐름과 이 쏟아지는 데이터들을 네트워크 과부하나 어떤 연산의 지연이 없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1, 2초 사이의 데이터 지연이 우리 개인에게는 생사를 오가는 갈림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엣지 컴퓨팅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고 스마트 홈도 마찬가지 어떤 다양한 그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입니다. 산업별 활용 현황을 보면 이제는 전 인더스트리에 거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사용하는 용도 그 활용률 측면에서 보면 미디어나 방송 등에서 좀 많이 활용되고 있죠. 개인정보가 좀 적은 곳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공공이나 의료 제약 쪽에서는 좀 적게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대표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교체하고 우리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완료했습니다. 또는 차세대 트랜스폼을 완료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삼각형이 돼야 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가 주는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최종 엔드 유저들이 우리 데이터 센터가 바뀌었네 라고 느끼는 고객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SaaS 소프트웨어로 바뀌게 되면 개인들이 체감하는 가치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최근 SaaS를 찾는 고객들의 비교 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최신 기능 업데이트를 더 빨리 하고 AI나 머신 기능, 신기술들을 더 빨리 반영해서 소프트웨어를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곳은 바로 SaaS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인하우스 개발일까요? 아마 이런 비교 포인트를 통해서 더 많은 고객들이 SaaS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엔터프라이즈용 SaaS의 성장률을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업 내에 가장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 중에 하나가 ERP였습니다. 네, ERP도 지금 말씀드리는 삼성전자의 중국 반도체 공장은 알리바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SAP ERP를 가동하고 있고요. 현대기아 자동차도 전 세계 35개의 사업장을 SAP 클라우드 ERP로 구축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처럼 작년 한 해의 SaaS 성장률이 SAP 39%, 마이크로소프트 34%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입니다. 이미 RPA는 많은 기업에서 검토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류의 상황, 즉 택배 진행 상황을 조회한다든지 아니면 뉴스의 키워드 검색 또는 우리 고객들이 주고 있는 피드백을 분석하시는 것, 그 다음에 전표나 세금 명세서를 등록하는 작업들을 먼저 작업을 선별해서 어떤 작업을 RPA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RPA를 코딩하는 작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봇이 실제로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RPA는 아마 자연 언어를 인식하고 그리고 고객에 대한 어떤 예측과 추론 업무를 하게 됨으로써 자가 학습 러닝을 통해서 새로운 의사결정을 더 하게 되는 그런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AI와 결합해서 진화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바로 데이터에서 비즈니스 가치 찾기입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비즈니스 밸류를 찾으려면 수집, 정제, 품질, 사용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가치를 찾게 됩니다. 즉, 기업 내에 데이터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데이터 민주화라든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먼 증강, 즉 AI와 머신의 도움을 받아서 개인이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원 환경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환경을 데이터 센터 구축부터 갖추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활용할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증강 분석에 대해서 몇 가지 기능과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디스커버리, 그리고 검색을 키워드 검색, 또 자연어 검색, 그리고 보이스 검색을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는 것, 그리고 what if 시뮬레이션과
그다음에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제공해주는 팟캐스트 기능, 그리고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차트를 재현해주는 기능들이 바로 이 진강 어널리틱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AG 리얼 에스테이트라는 고객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우리 쇼핑센터에 지금 몇 명의 고객이 방문할까를 예측하고 계시고, 그리고 직원 누구나 엑셀보다 더 쉽게 우리 기업의 데이터를 매니징, 컬렉트, 리포팅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AI,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빠르게 제공받게 되고, 그리고 KPI를 직접 변경해 가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앞서 이제 고객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고객 체험을 시각화해서 보면서 분석하는 예시입니다. 지금 왼쪽에 빨간 차트의 지도에 보면 빨간 지역이 나옵니다.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상 현상을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차트, 히트맵 차트에서 차트 간의 연결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과연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나를 드릴다운을 통해서 보게 되죠. 봤더니 주요 원인이 배송 불만에 대한 그 원인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다음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 회사는 지금 새로운 제품을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품의 본격적인 출시에 앞서서 샘플 데이터들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객 설문을 할 때 가장 주요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Net Promoter Score, NPS, 추천 지수라고 하죠. 이 응답을 통해서 얼마나 이제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지 분석에 활용하는 예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업에서는 이미 이 제품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어떤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사업 계획 예측과 이제 고객으로부터 나오는 서베이 결과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AI로부터 나오는 통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더욱더 정확한 예측 볼륨을 수치를 결정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 이런 AI나 어떤 새로운 신기술을 통해서 예측 기법을 제공해드리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믿느냐 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기존에 하고 계시던 방법을 계속 하시면서 이런 예측, AI 기술을 같이 병행해서 믹싱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주제,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입니다. 아마 올해 가장 놀랐던 소식 중에 하나가 지금도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일 겁니다. 블루닷이라는 캐나다 의사가 창업한 스타트업이 가장 먼저 예측했습니다. WHO나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런 예측이 늦어진 이유가 중국 정부의 발표에 의존했다는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구글의 블루 트렌드가 있었죠. 독감 예측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게 실제로 벌어진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전에 걱정으로 인한 조회수 증가로 인해서 그 데이터 예측 결과가 부정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기업이 가장 먼저 예측할 수 있었던 그 배경으로 현재 토론토, 몬트리올, 에드먼트, 밴쿠버는 4대 AI 성지라고 불려질 정도로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망, 딥러닝, 그다음 AI 강화학습 등으로 유명한 구글의 딥마인드 연구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AR, VR 기술과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술을 갖추고 있어서 기업이 주도하고, 그다음에 의사와 같은 그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AI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캐나다는 이렇게 쾌적한 도시 문화와 그다음에 다문화를 존중해주는 이런 국가적인 문화가 배경으로 돼 있어서 캐나다 스타트업의 생태계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산업별 경기 전망입니다. 아마 많은 걱정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침체에서 점점 이제 회복하는 그 산업들이 보이죠. ICT 제조업들이 그렇고요. 조선 기계업들이 이제 회복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달라지는 규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새로운 외부 감사법입니다. 예전에는 대기업들만 받았던 이런 외부 감사에 대해서 이제는 올해부터는 자산 5천억 이상의 중견기업들이 내부 회계 관리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1,900억 이상의 기업들도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SAP의 이 신외관법에 관련해서 재무, ERP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 파이낸스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 제가 어떤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터 데이터에 대한 그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면서 마스터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과 문의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데이터 3법입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이 바뀌면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가명으로 변경되면서 특정 목적 하에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고 온라인 금융업 그리고 새로운 빅데이터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놀라고 계실 건데요. 특히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이제 개인정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데이터란 정보의 주체인 개인의 동의에 따라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3자에게 이제 개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이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료 데이터들, 지금 개인 데이터들이 아마 그냥 산지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금융 데이터들, 여러 금융 그 통장 갖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 이제 한 곳에서 모아서 분석할 수 있는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유통, 그리고 저작권 관련해서도 마이데이터 실증 프로젝트가 국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이런 정보들을 먼저 활용하기 시작한 해외 사례를 두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중국의 핑안 보험그룹입니다. 기업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이 회사는 보험은행에서 시작했습니다. 점점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자산 운용과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개인 정보에 맞춤형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얻은 핵심 비즈니스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과 같은 R&D에 투자를 함으로써 헬스케어 쪽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과 비금융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교차 판매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점점 더 인더스트리의 장벽이 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영국입니다. 영국의 디지미라는 기업은 2009년도에 영국에 설립되었고요. 개인 데이터 저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아무래도 개인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는 곳은 바로 이제 소셜미디어 분석 앱이고요.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이런 앱들의 분석을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무 개인 관리 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출하는지, 그다음에 나의 지금 금융 거래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개인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가시적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강 쪽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먹는 식단을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 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헬스케어 사업 쪽으로도 개인 건강 상태, 면역, 진단, 처방 등에 대한 다양한 건강 정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요즘 최근 트렌드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발표를 해야 되는 트렌드에 맞춰서 30분 정도로 제가 발표 시간을 좀 줄였고요. 맺은 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못하지만 인간이 잘하는 것이라는 카이스트 노준현 교수님의 강연 중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AI, 로봇, 인공지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근데 AI 특징은 배운 것을 잘 분석해서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러닝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잘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의 그 체험을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잘 활용해서 이러한 제약을 최소화해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회는 이 다양성, 다문화를 존중하는 형태로 흘러야 되고 또 새로운 시도를 적극 권장하는 문화로 흘러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시에 데이트 첫 번째 세션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동환님, 기업의 성장에 IT가 협력되어 있다는 ROI 측정 기준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어요. 보통 IT는 전통적으로 비용을 쓰는 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 단순한 이제 비용 절감 효과,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교체해서 우리가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라는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보다는 IT가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라고 보여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많은 기업들이 SAP와 협력해서 앱을 개발하고 엔터프라이즈용 앱 시장에 뛰어드는 추세입니다. 네, RPA 국내 사례, 제가 다양한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제 보면 제약 산업 쪽에 저희 SAP 도입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H 반도체에도 저희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RPA를 그 SAP와 함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ERP와 관련된 업무를 자동화하는 부분에서 SAP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글로벌 추세는 앞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자동 반복적,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노가다라고 하죠. 그런 일들을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 RPA가 하는 추세입니다. 네, 엑스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가장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액션 중에 하나가 고객 서베이 수집을 하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갤럽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고객 채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모바일 앱이 있는데 그 서비스를 이용하자마자 평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채널도 엑스데이터를 수집하는 채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전문기관과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사올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업사원이 고객을 방문했을 때 그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을 것인지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객 정보를 받는 것만이 엑스데이터는 아닙니다. 요즘은 인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요. 우리 고객도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직원들에 대한 서베이와 직원들에 대한 보이스도 굉장히 중요한 수집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유니콘 기업 루니는 네, 좀 죄송하지만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SAP가 선정한 유니콘 기업이 아니고요. 시장에서 전문 투자기관들과 그 다음에 인터넷 매체에서 같이 선정한 기관입니다. 네, 김수열님이 스타벅스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물어보셨는데요. 이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관련된 기술 기업들이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추천드리기는 뭐 좀 감히 제가 투자 전문 기관이 아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금융업계와 새로운 비즈니스로 뛰어드는 것은 이미 산업 간의 어떤 경계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시해서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AP도 지금 금융업과 상당히 타이트한 MOU를 맺고 코어 이노베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회가 되면 이런 금융 인더스트리와 저희 SAP가 어떻게 혁신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주제도 준비해서 한번 발표를 드리고 싶네요. 네, 스타벅스 사례는 좀 말씀드렸고, 네, 엣지 컴퓨팅은 성능이나 기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엣지 컴퓨팅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한 설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성능이나 기능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칩을 개발할 수도 있고, 이런 전문 엣지 컴퓨팅 기술 업체들이 빠르게 칩에 대한 성능이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굉장히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나의성님, 엣지 컴퓨팅으로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면 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그 자율주행차를 조회해보면요. 고가의 기술, 그다음에 신기술, 그리고 힙한 기술들이 모두 자율주행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이 이제 상용화되려면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런 기술들이 비싼 자율주행차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라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탑재될까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택준님께서 사스가 효율적이긴 한데 보안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예, 클라우드의 보안 정책 이슈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스를 이용하는 이유는요. 대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보다 이미 사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그 데이터 보안이 더 강하다는 것이 이제 어떤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사스의 보안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계속 같이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스를 선택할 때 대기업들도 사스를 선택을 하는데 왜 선택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거고요. 저희가 사스를 100% 다 옮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고 요즘은 이제 멀티 클라우드 전략,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통해서 기업 내부의 보안 정책들을 계속 수립하면서 도입과 같이 병행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요. 어느 질문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네. 정창성님께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맞는 SAP 솔루션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있습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솔루션 자료 공유해 드리고요.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고, 토픽을 지금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내부 관리 회계 제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주제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네, 임근식님께서 SAP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자체 운영 방식인가요? 아니면 타사를 이용하나요? 저희는 타사까지도 같이 오픈하는 멀티 클라우드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P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국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사업자들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특히 뭐 베스핀 글로벌이나 메가존과도 저희가 타이트하게 코워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SAP ERP, 클라우드 ERP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그멘티드 분석과 그 다음에 SAP 루미라를 알고 계시는데요. 루미라에 대한 차이점 말씀드리면, 루미라는 셀프 서비스 BI의 기술을 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셀프 서비스 BI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다 그러면 루미라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가장 빨리 탑재하고 싶은데 이 기술을 루미라처럼 그 내부에 설치해야 하다는 소프트웨어에 담을지 아니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담을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SAP 전략은 아무래도 클라우드 그 분석 툴인 SAP 어널리틱 클라우드에 훨씬 더 신기술을 빨리 탑재할 수 있고 머신러닝과 AI 기술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SAP 어널리틱스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것이 진강 분석을 할 때는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부 회계 제도, 이 주제는 아마 저희가 좀 준비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님께서 클라우드 AI 부분에 대해서 한번 최신 트렌드 정리해달라고 하셨고요. 네, 이봉현님께서 SAP로 대응 가능한 AI 구현 사례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SAP도 다양한 AI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으로 답변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 Conversational AI가 있고요. 그리고 SAP ERP 내에도 탑재해 있는 AI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필요하시면 이봉현님께서 SAP AI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올해 준비한 모든 토픽에는 아마 AI 구현 사례들을 하나 이상씩은 담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2시의 데이트 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미나 종료 후에 웨비나 저희 웹페이지를 통해서 질문에 대해서는 좀 보강된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AP 중견기업 포탈 그리고 2시의 데이트 웹사이트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 기업의 성장에 또 개인의 성장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